한국조선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숨통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깡통배라도 반값에 후려치는 중국을 도대체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수백 명의 글로벌 해운사, 임원들이 모인 런던의 최고급 세미나홀, 저를 비롯한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해양 전문가들은 그 오만방자한 조롱에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낄낄거렸습니다. 막대한 국가 자본을 앞세워 무려 370척의 배를 헐값에 찍어내는 중국의 무식한 물량 공세 앞에 고집스럽게 완벽한 품질만 외치던 한국은 영원히 침몰할 것이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3년 뒤 싼 맛에 샀던 중국의 배들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줄줄이 엔진이 터지고 멈춰서며 바다 위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수백억의 피눈물을 흘린 전 세계가 텅 빈 도크를 지키며 묵묵히 칼을 갈고 있던 한국인들 앞에 무릎 꿇고 읍소하게 된 그 처절하고도 통쾌한 참교육의 현장. 지금 그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해 보십시오. 어디에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헬기를 타고 공중에서 뛰어내려야 할 아찔한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씩 웃으며 다가와 이 낙하산은 밧줄이 조금 낡고 선이 얇아서 언제 찢어질지 모르지만 가격이 무려 절반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걸 메고 뛰어내리라고 권한다면 여러분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시겠습니까? 10중 8구는 당장 미친 소리라며 뺨을 올려붙이실 겁니다. 단돈 몇 푼을 아끼자고. 하나뿐인 자기 목숨을 내놓는 바보는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셈이 빠르고 똑똑하다는 글로벌 대형 해운사의 회장님들이 수천억 원이 넘는 화물과 선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정확히 이 미친 짓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금 런던의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의 VIP 세미나. 홀은 그야말로 광란의 파티장과 다름없습니다. 수백 명의 글로벌 해운사 임원들과 네로라 하는 해양 전문가들이 한 손에 값비싼 샴페인 잔을 든 채 킬킬거리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단상 중앙에선 중국 조선업계의 고위 임원이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부여잡고 거드름을 피웁니다, 여러분. 고집불통 한국 조선업의 시대는 이제 영원히 끝났습니다. 저들은 배를 무슨 예술작품이라도 되는 양 쓸데없이 튼튼하게 만들면서 비싼 돈만 밝히는 족속들입니다. 우리 중국은 저 고지식한 한국이 제시한 가격의 딱 절반, 단돈 반값으로 370척의 배를 거뜬히 찍어내어 전 세계 바다에 쫙 깔아드리겠습니다. 적당히 물에 떠서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배에 굳이 비싼 한국산 정품 부품을 쓸 이유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오만방자하고 천박한 헛소리에 호라는 무너질 듯한 기립박수와 휘파람, 소리로 가득 찹니다. 돈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선주들은 선박의 안전이나 튼튼한 품질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앞다투어 중국 조선소 부스로 달려가 수백조 원 규모의 계약서에 쉴 새 없이 도장을 찍어댑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앞에 원가 절감이라는 달콤한 장구상의 숫자만 보일 뿐 거친 바다의 무서움은 까맣게 잊은 듯합니다. 이 눈먼 탐욕과 조롱의 현장 한가운데서 번지르르한 맞춤 정장을 입고 얄팍한 통계표를 쥐적거리며 가장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멍청한 남자가 바로 저, 로버트 윌리엄스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글로벌 해운 시장의 수익 구조를 분석하고 컨설팅해온 영국의 베테랑 해양산업 권위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가 세상의 모든 진리를 말해준다고 맹신하는 저는 막대한 두가 자본을 쏟아붓는 중국의 깡통 물량 공세 앞에 한국 조선업은 완벽하게 수통이 끊어졌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전 세계 VIP 고객들에게 서슴없이 한국 선박의 사망 선고를 내리며 저들의 오만한 비웃음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의 확신처럼 지금 저 멀리 지구 반대편 한국의 거제와 울산 앞바다는 뼛속까지 시린 참혹한 정막에 휩싸여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선박 시장의 절반을 호령하며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거대한 크레인들은 이제 멈춰서서 굵게 녹이 슬어갑니다. 중국이 질 떨어지는 싸구려 철판과 부품을 대충 조립해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배를 찍어내는 동안 바다 위에서는 단 1mm의 오차나 타협도 곧 선원들의 죽음과 직결된다며 정당한 원가와 완벽한 품질을 고집하던 한국 조선소들은 번번이 입찰에서 억울한 고배를 마시고 맙니다. 수만 톤의 철판을 자르고 붙이던 텅 빈 도크 앞에서는 수만 명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무거운 어깨를 늘어뜨린 채 정든 일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땀냄새를 풍기던 사람들이 왁자지껄 북적이던 조선소 앞 국밥집과 작은 가게들은 줄줄이 셔터를 내리고 거제와 울산이라는 거대한 산업도시는 그야말로 차가운 절망의 늪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서방의 잘난 언론들은 매일 아침 한국 조선업의 비참한 종말,
중국의 압도적 승리라는 헤드라인을 대문짝만하게 찍어냅니다. 저 역시 대학 강단에 서서 엘리트 학생들에게 한국은 가격 경쟁력을 잃은 미련한 구시대 산업의 표본이라며 비아냥 섞인 강의를 쏟아냅니다. 한국의 조선소 임원들이 값싼 중국산 부품을 대충 쓰면 원가를 확 낮출 수 있다는 엄청난 외압과 유혹 속에서도 끝끝내 정품과 완벽한 검수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제 눈에는 그저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똥꼬집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뼈를 깎는 절망과 세상의 멸시 한가운데서 한국인들은 결코 주저앉아 피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습니다. 텅 빈 포크, 가장 깊은 곳, 살을 A는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몇 남지 않은 노동자들이 묵묵히 용접용 마스크를 고쳐 쓰고 다시 거친 불꽃을 튀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돈도 안 들고 당장 가라앉아도 이상할 게 없는 깡통배를 찍어내는 진흙탕 싸움에서 과감히 발을 뺍니다. 대신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뎌내야 하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나 치매의 엄청난 수압을 뚫고 들어가는 초대형 해양 플랜트처럼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들의 섬세한 손끝으로만 완성할 수 있는 초고난도 특수 선박 기술에 자신들의 남은 피땀과 영혼을 모조리 갈아넣고 있습니다. 배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뚝딱 만드는 소모품이 아니다. 우리의 혼과 30년의 생명을 깎아 거친 바다에 띄우는 것이다. 바닷바람에 튼 투박한 손으로 차가운 철판을 어루만지는 늙은 용접공의 구분 등에는 얄팍한 회계장부나 서류 쪼가리로는 결코 계산할 수 없는 지독한 뚝심과 결기가 서려 있습니다. 런던과 상하이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값싼 승리에 취해 축배를 드는 오만한 자들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저 혹독한 시련 속에서 입술을 꽉 깨물며 조용히 벼려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저 무서운 장인정신이 머지않아 전 세계의 바다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조롱하던 대륙의 심장에 가장 잔인한 참교육의 비수를 꽂아넣은 완벽한 복수극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다는 결코 속임수와 숫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만한 세상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이 고요한 거제 앞바다에서부터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런던의 화려한 세미나홀에서는 여전히 끊임없이 샴페인이 터지고 왁자지껄한 축배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저를 비롯한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해운사, 임원들과 잘난 해양 전문가들은 중국이 내민 반값 선박이라는 달콤한 독사과를 덥석 베어물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들먹거립니다. 저 멀리 중국의 거대한 해안가에서는 지금 그야말로 기괴하고도 소름 돋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막대한 지원금을 등에 업은 수십 개의 구형 조선소들이 마치 플라스틱 장난감을 찍어내는 공장처럼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용접 부위가 채 식기도 전에 억지로 다음 얇은 철판을 덧대버리고 바닷물의 무서운 짠 소금기를 견뎌내기 위해 수차례 반복해야 할 꼼꼼한 도장 작업과 깐깐한 부품 검수 과정은 납기 단축이라는 그럴싸한 핑계 아래 무참히 생략해버립니다. 정상적이라면 24개월이 걸려야 할 거대한 컨테이너 선을 불과 18개월 만에 뚝딱 조립해내고는 겉면에만 번지르르하게 페인트 칠을 해 세상에 내놓습니다. 저는 런던의 안락하고 따뜻한 집무실에 앉아 중국 조선소에서 보내온 매끄러운 생산 진도표를 보며 흐뭇한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역시 자본과 속도가 지배하는 완벽한 승리다. 융통성 없이 미련하게 정품 부품만 고집하며 시간을 질질 끄는 한국인들은 도무지 현대 비즈니스를 모른다니까 저와 제 동료들은 애초에 책정했던 예산의 절반으로 뚝 떨어진 선박 구매 영수증을 흔들어대며 우리 스스로가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천재적인 전략가라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기 바쁩니다. 안전이나 품질 따위는 알 바 아닙니다. 그저 겉보기에만 거대한 쇠덩어리면 그만이지 그 안에 들어가는 밸브 하나, 파이프 하나가 정품인지 싸구려 짝퉁인지 그딴 건 제가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당장 올해 회계장부에 찍힐 막대한 원가 절감액과 그로 인해 우리가 챙겨갈 두둑한 보너스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엑셀 장부의 얄팍한 숫자에 취해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바로 이 순간 벼랑 끝에 내몰린 대한민국 거제와 울산의 바닷바람은 살을 에일 듯 무섭고 차갑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수출 대한민국의 심장 역할을 하던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들은 수주가 뚝 끊긴 채 차갑게 식어버렸고 도크하는 텅 비어 스산한 정막마저 감돕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왁자지껄하게 국밥에 소주잔을 기울이던 조선소 앞 골목 식당들은 줄줄이 임대문의라는 종이표를 붙인 채 셔터를 내립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책상을 빼고 짐을 싸야 하는 노동자들의 무거운 어깨 위로 짙은 절망의 그림자가 짓누릅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던 든든한 아버지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쇳가루 냄새가 진동하던 활기찬 거리에는 짙은 한숨과 막막함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텅 빈 현장으로 달려가 묻습니다. 우리도 저 중국 놈들처럼 싼 중국산 짝퉁 부품을 쓰고 납기를 대폭 줄이면 어떻게든 당장 수주를 따내서 토크를 돌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러다 정말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네. 당장 내일의 생계가 막막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얄팍한 꼼수와 타협하고 싶은 유혹은 국사처럼 목을 조여옵니다. 하지만 평생 찝찝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거친 철판을 맨손으로 주물러 온 백발이 성성한 현장의 작업반장이 기름때 묻은 두 손을 불끈 쥐며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줬습니다. 배는 돈으로 대충 찍어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미친 폭풍우를 만나면 그 얄팍한 꼼수 하나 때문에 우리 자식 같은 선원들이 몽땅 바다에 수장당합니다. 우리가 언제 돈 많은 나라에서 호강하며 조선업 시작했습니까? 모래사장뿐인 허허벌판에서 배사진 한 장 달랑 들고 시작해 세계 1등을 만든 핏줄. 아닙니까? 자존심마저 팔아버리면 우린 진짜 다 죽는 깁니다. 내 당장 굶어 죽어 거리에 나앉으면 나앉았지. 내 손으로 사람 목숨 앗아갈 깡통배는 절대 못 만듭니다. 그들은 썩은 고기를 놓고 다투는 하이에나 같은 저가 수주 경쟁의 진흙탕에서 과감하게 발을 빼버립니다. 대신 중국의 그 어떤 막대한 자본과 인해 전술로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극강의 초격차 기술력, 고난도 특수 선박에 남은 모든 피땀과 사활을 걸기 시작합니다. 특히 영하 163도라는 상상조차 힘든 극저온의 액화 천연가스를 싣고 대양을 달리는 LNG 운반선은 그야말로 떠다니는 거대한 화약고입니다. 단 1mm의 미세한 균열이나 바늘구멍만, 한 용접 불량만 있어도 가스가 새어나와 바다 한가운데서 배 전체가 흔적도 없이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실패가 곧 끔찍한 죽음을 의미하는 이 무서운 배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오직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와 땀으로 무시카리만치 완벽한 정밀도를 갈고 닦아온 대한민국뿐입니다. 중국의 용접공들이 싸구려 철판을 대충 지져놓고 칼퇴근을 할 때 한국의 늙은 용접공들은 텅 빈 도크의 얼음장 같은 쇳바닥에 엎드려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미친 듯이 용접 불꽃을 튀깁니다. 3000도가 넘는 시뻘건 센 물이 낡은 작업복을 뚫고 들어와 맨살을 지저대며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해도 그들은 독을 품은 듯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습니다. 당장 세상이 자신들을 패배자라 조롱하고 텅 빈 도크의 스산한 바람이 뼈마디를 시리게 할지라도 이 땅의 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결코 부끄러운 배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숭고하고 지독한 장인정신 하나로 버티고 또 버팁니다. 지금 런던과 뉴욕의 화려한 마철로에서 장장의 푼돈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는 저 오만한 선주들은 아직 꿈에도 모릅니다. 그들이 절반 가격에 사들인 370척의 중국산 배들이 머지않아 자신들의 목숨공과 회사의 전 재산을 몽땅 집어삼킬 무시무시한 시한폭탄이 되어 검푸른 대양으로 출항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억울한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묵묵히 칼을 갈고 있는 한국의 저 지독한 뚝심이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권력으로 군림하게 될 그 소름 돋는 반전의 시간이 서서히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거대한 태평양 한가운데 집채만한 검푸른 파도가 마치 성난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며 덮쳐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거센 폭풍 속에서 중국 조선소가 야심차게 뽑아냈던 수만 톤급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옴짝달싹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쾅 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시커먼 매연을 쿨럭거리며 토해내던 메인 엔진이 걔 완전히 멈춰서 버린 겁니다. 단가를 후려치느라 불순물이 잔뜩 섞인 싸구려 철판을 가져다 대충 지져놓은 용접 부위는 거센 파도의 압력을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곳곳에서 쩍쩍 비명을 지르며 찢겨 나갑니다. 그 틈새로 살얼음같이 차가운 바닷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갑판 위에서 덜덜 떨고 있는 선원들의 눈앞에는 지옥 같은 죽음의 공포가 들이옵니다. 같은 시각 런던 한복판에 자리한 해운사 본사의 긴급 상황실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따로 없습니다. 비상 사이렌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대고 쉴 새 없이 빗발치는 전화벨 소리에 직원들은 혼비백산하여 뛰어다닙니다. 불과 3년 전 절반 가격의 깡통배를 주워 담으며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척 샴페인을 터뜨리던 회장님들의 얼굴은 이제 핏기가 싹 가신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뭐라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또 엔진이 터졌다고? 예인선을 부르고 구조하는 데만 당장 수십억 원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배에 실린 화물 납기가 지연돼서 물어야 할 위약금이 하루에만 수백억 원이라고? 당장 그 싸구려 중국 배들 전부 항구로 돌려!
그렇습니다. 낡고 썩은 밧줄로 대충 엮어 만든 싸구려. 낙하산이 찢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3년에 불과했습니다. 바다의 무서운 짠 소금기와 쉴 새 없이 배의 심장을 옥죄어오는 무시무시한 수압은 인간의 얄팍한 꼼수를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포장 작업을 대충 건너뛰고 값싼 중국산 짝퉁 부품을 마구잡이로 우겨넣은 370척의 배들은 불과 운항 3년차에 접어들면서 바다 위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끔찍한 시한폭탄으로 돌변해버립니다. 7천만 달러에 샀다며 회사 장부에 자랑스럽게 붉은 줄을 쫙쫙 그어대던 배가 툭 하면 터지고 물이 새는 통에 수리비와 구조비용 그리고 발이 묶여 날아간 화물 위약금으로 순식간에 1억 달러가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청구서를 토해냅니다. 배를 띄우면 띄울수록 회사 금고에 피 같은 돈이 바다 밑바닥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대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잘난 서방의 해양 전문가들이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게 찬양했던 중국의 반값 선박은 결국 우리들의 기둥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는 끔찍한 괴물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제 책상 위에 쌓여있던 중국의 승리를 확신하며 썼던 알량한 보고서들을 제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처절한 뼈저린 참회를 쏟아냅니다. 반면 중국의 그 어떤 막대한 국가 자본과 인해 전술로도 감히 흉내조차 내지 못했던 대한민국 조선소의 배들은 어떻습니까?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품고 달리는 거대한 LNG 운반선은 앞이 보이지 않는 미친 눈보라와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단 1mm의 오차나 흔들림 없이 묵묵히 대양을 가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한국의 도크를 빠져나간 낡은 배마저도 고장 한 번 없이 마치 어제 막 공장에서 뽑아낸 새 차처럼 완벽하고 부드러운 엔진 소리를 내며 전 세계의 바다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압도적이고 장엄한 위용 앞에서는 감히 어떤 나라도 덤벼들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중고 선박 시장에서는 저 같은 콧대 높은 경제학자들의 머리통을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도무지 믿기 힘든 기현상마저 벌어집니다. 건조된 지 5년밖에 안 된 중국산 최신형 배는 아무리 반값으로 후려치고 사은품을 얹어준다고 애원을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곧장 흉물스러운 고물상으로 직행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 무려 10년이나 험한 바다를 쉼없이 누빈 한국산 중고배는 오히려 부르는 게 값이 되어 전 세계 선주들이 제발 나에게 팔아달라며 현금 보따리를 싸들고 와 번호표를 뽑고 덤벼드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친 바다 위에서는 돈으로 바른 얄팍한 겉껍데기가 아니라 30년을 고장 없이 묵묵히 버텨내는 절대적인 신뢰만이 유일한 생존 법칙이라는 것을 시장이 피눈물을 흘리며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그제야 그 잘나고 거만했던 전 세계 해운사 임원들은 자신들이 무슨 끔찍한 미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는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오열을 터뜨립니다. 그 썩어빠진 중국 배들은 당장 고철장으로 갖다 버려라. 10년을 대기해야 해도 좋고 돈을 2배, 3배로 더 줘도 상관없으니 지금 당장 무조건 한국조선소로 달려가라.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어서라도 제발 우리 배를 만들어달라고 빌고 또 빌어라. 런던과 뉴욕에서 출발하는 서울행 1등석 비행기표가 순식간에 시가 마르고 수십조 원이 넘는 거대한 수주 계약서들이 마치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한국을 향해 미친 듯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기막힌 소문은 태평양 건너 미국 국방부의 철통 같은 펜타곤 문턱마저 단숨에 넘어버립니다. 늙고 병든 자국 조선소들의 한계 때문에 최신형 군함의 수리 일정이 몇 년씩 밀려 쩔쩔매다 폛대 높은 미국 해군이 결국 모든 자존심을 몽땅 내려놓고 대한민국을 향해 간절한 SOS를 치기에 이릅니다. 우리 미국의 법률과 깐깐한 규정을 어떻게든 우회해서라도 좋으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납기를 완벽하게 맞추고 압도적인 풍지를 보장하는 한국 조선소에 우리 미 해군의 심장과 생명을 맡기겠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미군의 거대한 함정마저 한국인들의 투박하지만 완벽한 손끝에 국가 안보의 운명을 맡기는 그야말로 가슴 벅차오르는 역사적인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불과 3년 전 세상의 온갖 조롱과 멸시 속에서 파리만 날리던 거제와 울산의 텅 빈 도크는 이제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애타는 러브콜로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얄팍한 잔머리와 무식한 본질알로 대한민국 조선업을 단숨에 압사시키려 했던 오만한 중국 대륙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무더기로 쏟아지는 반풍 사태와 수백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위약금 청구서에 파묻혀 나라 전체가 초상집으로 변해버립니다. 세상 모두가 한국은 끝났다며 무자비한 조롱의 화살을 쏠 때 오진 칼바람을 맨몸으로 맞으면서도 결코 뜨거운 용접기를 놓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그 지독하고 숭고한 뚝심이 결국 전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가장 통쾌하고 잔인한 복수극의 방아쇠를 완벽하게 당겨버린 것입니다. 워싱턴 펜타곤의 콧대 높은 장성들조차 자존심을 꺾고 대한민국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전 세계 해운 시장에 거대한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런던던과 뉴욕, 함부르크의 네로라 하는 대형 선사 회장들은 이제 체면이나 위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가용 전세기를 띄워 앞다투어 한국으로 날아갑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은 명품 넥타이를 쥐어뜯으며 초조하게 발을 구르는 푸른 눈의 외국인 임원들로 국세통을 이룹니다. 불과 3년 전 단가 몇 푼을 아끼겠다며 중국의 깡통배를 주워 담고 킬킬거리며 한국의 멸망을 축하하던 바로 그 얼굴들입니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어떻게든 한국 조선소의 도크 한 구석이라도 차지해보겠다며 배지수표나 다름없는 천문학적인 수주 계약서가 들려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납기가 5년 뒤라도 좋고 부르는 대로 값을 다 쳐드릴 테니 제발 우리 배 좀 만들어 주십시오. 통역기를 진 그들의 입에서는 그야말로 처절한 애원이 쏟아집니다. 반면 천재 T10척의 무식한 물량 공세로 세상을 집어삼킬 듯 떵떵거리던 중국의 거대한 해안가는 끔찍한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친 듯이 쏟아지는 반품 요구와 바다 한가운데서 가라앉아버린 화물에 대한 천문학적인 위약금 소송에 휘말린 중국의 구형 조선소들은 줄줄이 파산 선고를 맞이합니다. 짙다 만 흉물스러운 철제 덩어리들 위로 시뻘건 녹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리고 화려한 폭죽을 터뜨리며 진수식을 하던 도크는 텅 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오만함과 얄팍한 꼼수가 만들어낸 가장 비참하고도 당연한 인과응보의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처절한 멸시와 억울한 조롱을 묵묵히 견뎌냈던 대한민국 거제와 울산의 밤하늘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곳은 더 이상 차갑게 식어버린 절망의 땅이 아닙니다. 멈춰섰던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들이 우렁찬 기계음을 토해내며 쉴 새 없이 하늘을 가르고 칠흑 같은 밤바다를 대나처럼 환하게 밝히는 눈부신 용접 불꽃들이 마치 역전의 촉포처럼 쉴 새 없이 터져오릅니다. 굳게 닫혔던 조선소 정문이 활짝 열리고 어깨를 늘어뜨린 채 정든 일터를 떠나야만 했던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뜨거운 눈물을 훔치며 다시 돌아옵니다. 아재요, 우리 다시 배 만든답니다. 전 세계가 우리 배 아이면 안 타겠다고 저리 난리를 친답니다. 쇳가루 냄새와 매캐한 연기로 가득했던 조선소 앞 골목 식당들은 다시 발 디딜 틈 없이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건뱃소리로 가득 찹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에 소주 한 잔을 부딪히는 그들의 거친 손마디에는 세상이 뭐라 하든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지독한 자부심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기막힌 대역전극의 현장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기 위해 직접 거제의 한 조선소를 찾아갑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도크 가장 높은 곳, 수만 톤의 위용을 자랑하는 초거대 LNG 운반선 앞에서 저는 그저 넋을 잃고 서 있을 뿐입니다. 얄팍한 엑셀 장부의 숫자만 믿고 한국 조선업의 사망 선고를 내렸던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멍청했는지를 저 거대한 쇳덩어리가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앞을 스쳐 지나가는 낡은 작업복 차림의 늙은 반장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3년 전 텅 빈 도크 한가운데서 살을 지지는 용접불꽃을 맨몸으로 견뎌내며 끝끝내 타협을 거부했던 바로 그 핏줄입니다. 주름진 얼굴을 가로지르는 굵은 땀방울을 기름때 묻은 수건으로 쓱 닦아내는 그의 입가에는 세상을 호령하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거보소. 네, 뭐라 했습니까? 배는 돈으로 찍어내는 장난감이 아니라 사람 목숨 살리는 깁니다. 꼼수 부린 가짜들은 3년을 못 갚으러 나지만 우리 피땀으로 맹근 진짜는 30년을 가도 끄떡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뱃놈들의 지독한 자존심입니다. 그 투박하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목소리에 저는 벼락을 맞은 듯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 그저 철판을 자르고 부쳐 배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져가는 텅 빈 조선소 안에서 전 세계의 조롱이란 매서운 칼바람을 맨몸으로 견뎌내며 신뢰라는 이름의 가장 위대하고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내일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벼랑 끝에서도 결코 싸구려 부품의 양심을 팔아넘기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긴 그 숭고한 뚝심.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척하던 저 같은 서방의 지식인들과 막대한 돈다발로 세상을 집어삼키려 했던 거대한 대륙을 완벽하게 무릎 꿇린 대한민국만의 진정한 무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5대양 6대주의 가장 거칠고 험난한 바다 위를 가르는 뱃머리에는 태극마크가 선명하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집채만한 태풍이 몰아치고 무시무시한 빙하가 덮쳐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저 강인한 심장은 6.25의 잿더미와 IMF의 참혹한 절망 속에서도
기어코 다시 일어섰던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끓는 피를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모래사장뿐인 허허벌판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해 세계 1위를 일구어낸 그 위대한 장인 정신은 이제 전 세계의 바다를 완전히 지배하는 유일한 권력이 되었습니다. 돈과 숫자로만. 세상을 재단하려 했던 오만한 서방 세계는 이제 영원히 한국의 기술력에 종속되는 법을 뼈저리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를 지배하는 진정한 왕의 귀환이자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의 가장 잔인하고도 눈부신 참교육입니다.